이번 영상에서는 오라클 VM 버추얼박스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이 버추얼박스 관리자에 보시면 이미 이렇게 많은 가상 머신이 생성되어 있지만 또 말씀드린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은 이 상대 안에 있는 메뉴 탭에서 이제 머신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머신에 이제 새로 만들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이제 많이 쓰는 버튼들을 이렇게 빼놨거든요. 여기 새로 만들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조그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름 및 운영체제라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새 가상 머신을 나타내는 이름과 저장할 대상 폴더를 입력하고 설치할 운영체제를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한 이름은 버추얼박스에서 가상 머신을 식별하는 데 사용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지정하는 이 이름이 이제 파일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추얼박스는 뭐뭐.점 이제 VDI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윈도우 상에서는 이제 파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확장자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센토에서 7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센트 OS 7점 VDI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꽤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기존에 이제 이 존재하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파일명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게 저희가 센토에서 7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토OS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이렇게 7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러면 7로 그러니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센토에서 7점 이제 VDI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토 7로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으신데 지금 제가 센토에 7도 있고 7-2도 있고 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제가 센토S 저희가 지금 이 009점이 7.9거든요. 센토에서 79로 할게요. 잠시만요. 이 센토에 79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 아무튼 해볼게요. 그래서 뭐 센토에서 79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파일명이 센토에서 7점 그 VDI로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에서 지정하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이제 그 이름을 보고 알아서 종류하고 버전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한 번씩 살펴봐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 폴더라고 나오는데 기본 값도 두면 이제 유저스의 자기 아이디, 보통 사용자죠. 유저스가 사용자의 제가 포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세이 밑에 버추얼박스 언더바 VMS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VDF 파일은 C에 저장하는 것보다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하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D 드라이브나 푸짐이 분할되어 있다 그러면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이 머신 폴더 자체는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고 뒤에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뒤에서 그 실제 이제 파일 크기를 지정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파일 크기가라기보다는 이제 가상 머신의 크기가 그 파일 크기인데 가상 머신의 크기를 지정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눈여겨보실 게 종류. 이 종류는 뭐냐면 버추얼박스에서 이 게스트 OS로 지원되는 그 종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드롭다운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 제품군 지원한다는 거고 리눅스, 그다음에 솔라리스, 그다음에 이제 BSD 유닉스 계열, 그다음에 IBM OS2, 특히 이제 뭐 맥OS 10, 맥OS X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맥 환경에서 어떤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게 되면 맥북을 사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 뭐 맥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상 머신은 맥을 하나 설치하셔서 운영하셔도 됩니다. 기타 이제 뭐 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것들도 지원을 하는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드랍다운 버튼으로 제시된 것들은 거의 이제 큰 문제 없이 지원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선택된 상태에 드롭다운 버튼 해보시면 뭐 주로 많이 쓰는 버전들 이렇게 나오고요. 센트리 7이 기본적으로 레드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로 나오는 거고요. 혹시 그 센트리 7이 최근에 이제 그 32비트용 i386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어떤 시스템이 뭐 32비트, 64비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지금 32비트용 센트OS 7을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32비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래 센토 7이 처음 나왔을 때는 64비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7.6인가 7.5 버전 나올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32비트도 설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버전에 맞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 없다 그러면 메뉴에 보시면 이제 커널로 맞추셔도 돼요. 커널 버전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CentOS가 명확하게 레드햇 계열이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게 64비트이기 때문에 리눅스 레드 64비트라고 선택을 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메모리. 자, 메모리는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추천 메모리 크기가 1024MB에서 약 1기가면 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엑스윈도우를 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1기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 2기가는 쓰셔야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시고, 아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지금 이 노트북의 메모리 제가 최대로 낄 수 있는 늘리다 보니까 20기가입니다. 20기가여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돌려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는 사양들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경우가 일단 2기가 정도면 기본은 돌아가요. 근데 원활하게 좀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4기가를 할당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은 최소가 추천 1기가는 조금 버거워요. 엑스윈도우 자체가 약간 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여유가 있으시다. 만약 여기가 한 8기가 정도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 4기가 정도를 좀 할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윈도우가 좀 테스트해보면 윈도우가 한 4기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문서 작업도 하고 만약에 한글 띄우고 인터넷도 띄우고 작업하다 보면 4기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머신은 지금 1개만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8기가인 경우에 윈도우 4기가 쓰라고 하고 4기가를 할당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부족하다, 윈도우가 좀 부족하다, 메모리가 좀 너무 작다, 지금 예를 들어 기본 4기가다 그러면 2기가 정도씩으로 나눠서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센토 7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기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기가 정도면 대략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봐요. 근데 조금 여러 개 띄워야 된다 그러면 3기가라든지 이렇게 낮추시는 형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메모리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4기가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하는 방법은 이 스크롤바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여기에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롭다운 버튼을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기가가 지금 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4천 정도 하셔도 되고요. 1024대로 끊는 게 전 좋기 때문에 4096으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기가에서 4기가 사이로 할당해주는 권장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또 나오죠. 다음에 필요하다면 새 가상 머신에 가상 하드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 하드 디스크 파일을 만든거나 목록을 선택하거나 폴더 아이콘을 통하여 다른 위치에 있는 가상 머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더 자세한 구성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가상 머신을 만든 다음에 설정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죠. 이 작업은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설치한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일단 하는 거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추천하는 크기가 이제 8기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8기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이 센토스 7을 뒤에 설치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워크세이션 디벨로먼트로 보통 제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걸 설치를 해야 C 컴파일러라든지 RPM이나 윤 같은 걸 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저는 그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거의 6기가 이상, 6기가 정도의 용량을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설치하기엔 조금 부족한 용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한 20기가 정도를 할당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도 깔고 이것저것 해보겠다 그러면 한 60기가 정도로 할당하는 형태도 좋다고 봐요. 그러면 디스크가 없는데 왜 20기가 하고 60기가 하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이렇게 제기하실 분도 계세요. 지금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버처박스를 윈도우에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적 할당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0기가를 할당했다가 하더라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설치되는 용량이 4기가 5기밖에 안 된다고 하면 4기가 5기가만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설정을 해둔다고 해서 그 가상 머신에 있는 디스크 용량,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전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실제 이제 물리적인 윈도우 입장에서 봤을 때 물리적인 파일의 크기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충분히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추천하는 건데 이건 조금 부족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가상화살표 추가하지 않으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가상 머신에 하드디스크를 안 만드는 경우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는 뭐 스토리지나 아니면 특정 디스크 하나에 있는 그 데이터를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공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컴퓨터는 뭐 램하고 CPU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필요 없는 경우 있고 특히 뭐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여기서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저희는 이제 가상머신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60기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기가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쓰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 설정인 두 번째에다 선택을 하시고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세 번째 겁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 파일 사용. 요거는 뭐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뭐 학교에서 그 버추얼박스 기반으로 이제 센토에서 7을 설치하셨어요. 그러면 원모.vdi 파일로 아까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USB에다 백업을 했어요.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제가 집에 쓰려고 설치해야 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VDI 파일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때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뭐 USB 있다 그러면 요 폴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뭐 USB나 이런 데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셔서 불러오시면 돼요. 불러. 추가를 하시면 아까 그 화면에 여기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추가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가상 머신에 그 이미지가 붙어버립니다. 어태치라고 되어 있죠. 붙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하신 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미 VDI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불러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는데 우리도 뭐 한글 문서로 뭐뭐.xp에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한글 파일 불러올 수 있죠. 물론 뭐 한글 파일에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뭐 USB 한글 파일이 담아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윈도우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확장자별로 더블 클릭하면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라클 VM은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 파일 우리가 한글 메뉴에서 파일 불러오게 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이걸로 불러오시는 거고요. 저희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값이 이제 가운데를 선택을 하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드디스크 파일 종류 세 가지가 나오죠. VDI가 있고, VHD가 있고, VMDK가 있는데 일종의 확장자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자.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뭐 나오죠? 새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형식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다른 가상화 소프트에서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선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버추얼박스만 쓰겠다. VDI가 버추얼 디스크 이미지의 약자인데 뭐뭐.vdi로 저장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버추얼박스만 쓰는 경우에는 위에 거 쓰시면 되고요. 자, VHD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이제 쓰는 이제 버추얼 PC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확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을 쓰겠다. 라고 하게 되면 VHD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DK, 뭐뭐.vmdk로 저장이 되는데 세 번째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그 유명한 VMware 형태로 VM에 쓰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VM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면 VMDK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뭐 다른 가상 머신 쓰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기본 값인 VDI로 선택을 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뭐 저도 뭐 다른 거 쓰지 않기 때문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하드 드라이브 저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버추얼박스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이거를 꼽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새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을 사용하는 대로 커지게 할 것인지 이게 동적 할당이라는 거죠. 아니면 최대 크기를 만들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동적 할당 하드디스크를 파일은 그러니까 동적 할당 하드디스크 파일은 가상 디스크를 사용할 때
고정된 최대 크기까지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사용량이 줄어도 자동적으로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정 크기 하드디스크 파일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만 뭐 사용할 때 더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60기가로 할당을 했거든요. 뭐 고정 크기만 설명을 드리면 동작 할당은 금방 이해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60기가를 설정을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용량은 이제 뒤에 설정하는데 고정 크기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가상머신 생성을 할 때 60기가짜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그 백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실질적으로 깔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5기가에서 6기가 사이 정도 기본 설치를 하시게 되면 5기가, 6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파일의 크기를 60기가로 고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백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용량을 이제 그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처박스는 이제 동적 할당이라는 걸 지금 동적 할당인 거 뭐냐면 60기가를 할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깔았던 게 5기가야. 예, 그럼 일단 5기가로 파일을 생성을 하고 최대치인 60기가까지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삭제해도 한번 늘어난 크기는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5기가였는데 뭐 이것저것 파일을 저장하다 보니까 그 게스트 운영체제 그 링스상에서 10기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파일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5기가로 줄지는 않습니다. 느는 거는 최대치까지 느는데 한번 늘어난 용량에 대해서는 줄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운영은 동적 할당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동적을 할당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위치 및 크기가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나오냐면 새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에 이름을 아래 상지에 입력하거나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일과 폴더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용량부터 이제 선택을 먼저 하고 폴더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용량은 이제 60기가로 한번 해볼게요. 용량 아까 말씀드렸죠. 용량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제 60기가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하려고 전 보통 60기가를 선호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치가 어디냐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사용자 유저스의 포트에 자기 아이디에 버처박스 VMS에 그다음에 센터에서 79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VDI를 생성할 때 그 가상머신의 이름을 79라고 했기 때문에 저 디렉토리에 텐서에서 79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동일한 이름의 CentOS 79.VDI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설정하지 않으면 저 위치에 생성이 돼요. 근데 제가 C 드라이브가 좀 공간이 좀 부족을 한 상태거든요. 자, 그럼 이제 바꾸시겠다. 그럼 이제 D 드라이브 이렇게 이 D 드라이브가 D 드라이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 제가 용량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폴더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PC 같은 거 선택을 하시고 D 드라이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기존에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최상위에다가 새 폴더 누르고 CentOS 79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CentOS 79 저는 보통인데 이게 2009기 때문에 VDI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 위치가 D 드라이브의 센터에 79 언더바 2009 제가 그냥 버전을 여기서 VDR 제가 임의적으로 이건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OS 79.VDI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용량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건 이 위치는 자유롭게 아예 안 바꾸셔도 돼요. C 드라이브에 용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센터에서 79라고 생성이 되고 간단하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센터 79 되어 있고 기본 메모리 64비트 맞는지 보시죠. 이게 틀리면 나중에 동작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지원되는 내용 그 다음에 용량 69.5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더넷 카드나 사운드 카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생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실행하는 거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제가 그냥 여기서 한번 실행해 봐도 되는데, 요건 영상을 끊고 실행하는 영상은 다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상머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